통해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징계나 인사조처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다른 공무원 조직과 비교할 때 경찰 징계는 무거운 편이라며 법 집행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의 잘못에 대해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와 원광제약은 투자 협약식을 하고 대체의학 시장을 주도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원광제약은 익산 제3산업단지 2만 6천여 제곱미터에 1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익산시는 한의학 기반의 대체의학 시장 선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전주 지역 기온 33.5도, 습도 73%입니다. KBS 전주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무역 수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요, 한국에서도 일본 제품을 소비하지 말고 가지도 말자는 탈일본 보이콧을 일본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마트와 약국, 시내버스, 각 지자체 등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데요. 이달 말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 역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보이콧 일본, 전북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의 일본 불매운동 현황과 이번 분위기를 또 기회로 삼고 산업 전반에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보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256국에 7114번, 256국에 7115번 두 대 전화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일본의 무역 수출 규제와 전북의 불매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우리나라랑 일본이 대립관계에 있고 일본 거는 안 쓰려면 다 같이 안 써야 되는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제 개인 성향이긴 한데 그냥 안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아직은. 이런 문제 터지기 전에는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 발생하고 나서는 안 가고 싶어요. 과자 중에도 일본 과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작은 거부터 실천을 해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일본에서 정부에서 일단 한국한테 사과?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금 일본이랑 한국이랑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우려돼요. 일본하고는 옛날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더 이제 일본에 악감정이 생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아가지고 짧게 끝내고 할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쉽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본 정부에서도 약간 쉽게 말하면은 이제 깔보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이제 끌려다닐 만한 그건 아니어가지고 이제는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일본 생각하면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러면 아무리 한국 제품으로 대신한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일본의 비중이 많이 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일본 무역 수출 규제와 보이콧 운동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지훈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의 유대근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부의 최영기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대근 교수님, 우선 말이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역사를 주장하는 것까지 일본의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왜곡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 텐데 정치적으로 보면 좀 이게 차이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우리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부분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우선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배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번에 이제 일본 상품 이제 불매 운동이 이제
국민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상대를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거를 우리가 그 길도 할 수도 있고 또 일본도 우리 대통령 말씀 따라서 이번에 꼭 이긴다는 어떤 자신감 예. 이런 것도 갖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그 일본의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진즉에 청산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우리가 그 전쟁 선포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또 쉽지도 또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국민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각각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을사보가 아닌 을사늑약이었고요. 또 한일 합방이 아닌 일제 강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의지는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대 교수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그부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일본의 의도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이 한국의 성장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예, 네. 그러한 의도가 명백하고요. 또한 그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제 그리고 동북아의 질서 재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패싱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예.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아베 정권이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지금 기획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이 우리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삼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밑에 크게 깔려 있다고 보고요. 예. 하지만 저는 절대 일본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114년 전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가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을사늑약이라든지 예. 또는 가스라 테프트 비밀 협약이라든지 그런 시대의 대한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민주주의로서도 성장을 했고 또 국가적인 대외 신인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많은 해외 국가들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만큼은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자, WTO의 한국 정부가 바로 일본 수출 규제의 강화 조치 부당성도 주장을 했고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이걸 이제 경제적 어떤 전쟁 수준까지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으로서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해서 좋고요. 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정말 쓰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전쟁이 시작됐죠. 경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일본은 왜 경제 전쟁을 시작했는가 뭐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경제 발전을 바라보는 조건, 경제 발전의 조건을 그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 일본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한국은 평화가 곧 지금 현재의 경제 저성장의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과의 평화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한국은. 예.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10개 아니 한 5개 정도만 한국에서 함께 북한과 개성공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의 경제 저성장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재기를 한 일본, 특히 아베 정권은 갈등과 전쟁이 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함께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는 국가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도 그런 것일지 모르죠. 예.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이유와 연동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북한의 평화 체제는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에 매우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때문에 거기에다가 한국의 계속된 경제 발전, 특히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틈새가 좁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고 예. 미래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의 한국과의 틈새가 좁혀지는 것을 일본의 안보 문제로 공식화시킨 것이 백색 국가 즉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키는 예.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저는 그런 정치 경제적 갈등이 아베 정권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아마 세 분의 말씀을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도민들께 들으시면서 또 국민들께서 함께 공감하시라 보면서 일단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사면 초과인데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분쟁 속에서 장기화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부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측면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 피해가 이제 역력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일 텐데 유대국 교수님. 예,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이제 앞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로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국민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그 무역 분쟁이 지금 뭐 잠시 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서로 패권을 다루기 위해 장악하기 위해서 분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실제로 지금 총칼은 안 들어주고 뭐 이게 무엇이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경제적으로 이게 서로 분쟁하고 그렇죠. 싸움을 한다는 것이요. 이게 경제가 이게 우리 사회의 하부 구조로서 경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는 이 꼴을 보면은 상당히 자국 이기적인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는 데다 대고 갑자기 또 일본도 또 옆에서 하는 그 행동 거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몰상식하죠. 우리가 봐도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뭔가 자기네들도 아까 뭐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뭐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예. 그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하고의 무역 이 거래하는 데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965년도 지금 그 국교 서로 이렇게 정상화된 이후로 계속 우리가 적자를 해왔거든요. 예. 사실 또 우리 경제가요 일본 경제를 많이 또 카피를 많이 했어요. 또 그렇죠. 그동안 카피도 했고 또 일본을 벤치마킹도 했고 또 일본을 따라가기도 많이 했어요. 예. 우리 뭐 행정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꺼트두고 벤치마킹 한 다음에 일본에 가갖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갖고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또 베껴왔고 법도 그래요. 일본법도 그대로 또 이렇게 벗겨오고 그랬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240억 불 정도의 일본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번 이렇게 되면은요 큰 피해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일부 기업에게는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일본도 그에 못지않게 또 자기네들도 팔 수 있는 것을 못 팔게 되니까 그렇죠. 자기네들도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출하는 세 번째의 이 국가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예. 이게 굉장히 이 이웃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던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겠다는데 우리의 가장 아픈 데를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데를 아예 그냥 좀 타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악랄하죠. 그런 거 예.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뭐 하면 좋은데.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이번 예. 기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일본의 의존적인 그런 부품이라든지 소재 산업에서 이런 의존적이었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예.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이제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이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지식인 사회에서 전문가 사회에서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의 뭐 분노, 응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정규 교수님. 그 뭐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그런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흐름이라는 SNS를 통해서 그러한 반일, 노노재팬이라는 그런 예. 로고까지 해서 이게 말이에요. 올해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의 100주년 이런 맞습니다. 역사적인 스토리들과 조금 이게 연동이 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일본의 불매 운동을 했었던 예. 뭐 그런 것과는 완전히 양상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앞서 유대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경제와 일본의 경제 그리고 뭐 역사적인 배경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예. 사실은 일본 통화가 기축 통화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음. 많고요. 아베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기축 통화인 일본 엔화를 막 무조건적으로 그냥 만들어내서 찍어서 경기를 부양한 거란 말이죠. 예. 이제 그러한 일본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치에 대한 그러한 그 반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무관심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50% 이상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 일본의 국민들 이러한 정치 제도, 내각제라는 정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좀 일어나야 되고 이 관광 산업에서도 최근에 이제 불과 1, 2조 전만 하더라도 예약 취소가 한 그렇죠. 30%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해서는 50% 이상의 예약이 감소됐다. 일본 네. 여행 상품 예약이 감소됐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여행업체에서 지금 막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일본이 제대로 된 과거에 대한 반성,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변곡점이 좀 꼭 됐으면 좋겠고 일시적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간으로 가서는 저는 절대 사실 전쟁에서 상처 없는 전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보다는 외교 문제로 풀어야 하나 예. 지금 이 순간에는 일치된 우리 국민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지훈 원장님, 경제통상진흥원이 일단 하는 그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이 네. 불매운동 또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 이걸 장기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는 뭐 저기 전문가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고 최소한 3년은 가겠죠 앞으로. 그런데 그보다 더 길게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과 같은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 경제 전쟁은 항상 협상을 전제로 한 경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협상 논의가 시작될 거고 그 협상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이런 재도발이 이루어지는 악순환 혹은 그런 과정이 반복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이런 일본의 도발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현지의 바이어들을 통해서 일본의 각종 토론회나 예. 언론의 반응 그리고 여론 등을 모니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경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은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전술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가 되는 세계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제한을 시작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그 뭐 에칭가스라고 표현됐던 그 네네. 포함한 그 세 가지 품목이 일본 전체의 총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 0.01%밖에 되지 않는 일본 내의 소재로 우리나라는 그거를 수입해다가 완제품을 만드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아주 작은 부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0.01%로 우리나라 25%를 훼손하는 아주 우리가 가장 불편한 전술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이 0.01%를 이용해서 한국의 25%를 공격해서 훼손하는 전술을 썼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에
시행한 조치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미래 산업 전체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예. 그것이 수출무역 관련 즉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응 방식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우리 국민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으면서 일본, 특히 일본 경제와 시민 사회를 불편하게 하고 일본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을 지금 우리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라도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에 있어서 탈일본 운동을 벌여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제대로 된 동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으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생방송 심층 토론회, TV 토론회 진행을 할 때 어느 시청자분께서 방송이 끝나고 그 하멘커가 쓰고 있는 볼펜이 혹시 일본 제품 아니느냐 그 볼펜까지 확인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불매 운동이 적절한 방법인지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뭐 약국 또 지금 뭐 일본 맥주를 이제 소비하지 말자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정비소에서는 또 일본 차는 뭐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뭐 현수막도 걸고 있고요. 여행사 버스업계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유대근 교수님 이게 아주 적절한 대안인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라도 참여하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 뭐 이게 적절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국민들로서는요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 일본 상품에 대해서 불매를 하는 거지. 나머지 정책적인 거라더니 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지금 뭐 여야가 뭐 이제 정신이 버떡 나가지고 서로 맞닥뜨려서 같이 안을 만들고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도 조금 이제 이걸 기회로 해갖고 우리 국민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래요. 일본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면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은요. 여기 우리 뭐 사투리로 얘기하자면은 우멍해요. 가네들이 우멍. 그걸 이제 앞과 뒤가 틀린 그 이중성이거든요.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자네들이 뭐 우리한테 뭐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은 예 하면서도 뒤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 중에는요, 그 소비재에 되는 상품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이 우리 이걸 국민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국민들이 쓰지 않으면요, 그거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본 소비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일본이 수출하는 세 번째 국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써주고 있는 국가인데 이거 우리가 불매운동으로 자꾸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에 있는 라이센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일본 기술을 우리가 그냥 도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이번 기회에 뭐 요식업도 있고 예를 들어 음식료도 있고 뭐 기업도 물론 우리가 잘 소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를 않아요. 삼성 뭐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은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재 상품에 있어서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그동안의 민간 교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절되는 측면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이제 관광으로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희가 우리 이게 이제 관광 산업을 평화 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그러한 관계에도 사실은
그 금강산 관광 예. 유람선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의 어쨌든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이 지금의 어떤 평화 체제로 올 수 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 정부들에서 북한과 전혀 이런 인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피해들이 대표적으로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요. 예.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민간 차원에서의 불매 운동은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인적인 교류가 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특히나 민간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는 그래도 지속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한국과 일본 간의 이러한 내용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게 모든 일본인들이 다 대한민국의 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더 많은 1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된 모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 최소한의 인적 교류들은 저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지금 뭐 전북교육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일본 관련 사업 전면 재검토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또 정당에서도 뭐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 입장에서도 불매운동을 적극 뭐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소비자 분들에게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해외 직구하는 분들께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일본 직구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본 직구 금액이 매년 30%씩 상승합니다. 2018년도에 이미 2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예. 2019년도에 상반기에만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해외 직구하는 소비자들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응전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국 지자체의 일본 방문 취소뿐만 아니라 미쓰비시 등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거부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노 재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터넷상에서 이제 얘기를 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응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관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지 말고 뭐 이렇게 일본 기관이나 이런 데 쉽게 함께 접근하지 말라고. 아니 자기 나라 기관,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함께 해야 될 기관을 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묘한 이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일본인들에게 지극히 친절하고 지극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일본의 현지 바이어들,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바이어들을 통해서 모니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관광객들의 취소가 뭐 30%를 넘어서고 4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특히 대마도 같은 데는 관광 취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관광 취소가. 그리고 휘청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중앙정부의 일본 아베 정권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마도의 생계를 이어야 되는 그쪽의 소상공인들, 시민들은 항의하게 돼 있고, 그러한 지형 속에서 우리가 외교, 정치 외교적으로 협상에서도 우위에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매우 전략적으로 국민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략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 뭐 일본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한다, 막 그쪽 일본을 막 혐의를 한다, 뭐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에 보니까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베 정권이 이거 너무 악랄하게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아주 기분이 좀 나쁜 것이 그래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일본은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했어요. 경제적 동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경제에 대해서는 일본 놈들이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잘 되는 아까 뭐 우리 조정 원장님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가 잘 되면요 일본 지네들이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내나 숨기고 있다가 지금 이런 아주 이 아주 긴박한 시기에 아주 이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예.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를 사실 민간에서 어떤 조직적인 조금 운동을 하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좀 있었으면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 가지고는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아하. 우리도 뭔가 민간적인 조직 이건 뭐 아무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그런 조직이 있어야 정확하게 일본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리드를 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럼 누가 전략적이어야 할까요? 정부가 전략적이어야 할까요? 민간이 전략적이어야 할까요? 저는 정부 정책 집행자들도 전략적이어야 하지만 예.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 지금 이러한 경제 전쟁 상황에서도 정당의 이익을 따지고 예. 그것이 과연 전략적일까요? 물론 다른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까요? 박지원 의원이 그 여야 속에서 뭐 사케 전쟁하고 이런 얘기할 때 구상유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 아직도 뭐 입에서 이 전 냄새가 난다. 그 정도 유치한 말들로 지금 정치권이 논쟁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분노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의 전략적 대응을 좀 일침을 좀 놔주신 거라고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직종별로 분야별로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 바로 이제 유대근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그 직종 중에 하나인 전북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 부분이 있어서 전북도 약사회 엄정신 정책단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이 약사분들이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먹는 약에도 일본 약이 이렇게 많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예. 저희 회원들이 그 일본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 일본 의약품 불매 운동을 해보자라는 그 회원들의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전북도 약사회가 먼저 불매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전국 최초로 아마 네. 이 불매 운동을 선언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제품이 의약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반 의약품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전문 의약품은 좀 많은 편이다 볼 수가 있고요. 예. 일반 의약품이 많지는 않지만 광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찾는 비율이 좀 높죠. 예. 약사회뿐만 아니라 뭐 지역 마트나 또 자동차 정비업소 도민들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네. 이렇게 전국 최초로 일본 제품과 의약품 불매 운동을 선언하게 된 그래도 뭐 그 배경에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처음에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것이. 네. 예.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부당함을 보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일본 의약품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모르고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산 의약품들을 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 의약품은 뭐 별로 네. 없지만 전문 의약품이 많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혹시 그러면 약국의 경우에 이제 매출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그 함께하는 것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느끼십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그 일본 의약품 리스트와 함께 또 대체할 수 있는 리스트 좀 거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의약품을 찾으실 때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권하면 많은 우리 도민들이 또 호응하시고 또 많이 그렇게 대체 의약품으로 또 구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아무래도 의사가 처방을 하기 때문에 의사회도 함께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좀 더 적극적이고 시너지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예, 훨씬 좋죠. 예. 지금 전문 의약품 중에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또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의사 선생님들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면 또 환자분들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예, 더 큰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의약품을 복용하는 장기 복용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그 대체 의약품을 설명해 주실 때 네. 이 소비자들 환자 입장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입니까? 지금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환자의 처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예. 예, 또 우선 의사 선생님께서 그 약의 대체품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고요. 예. 그 환자분들도 오랫동안 복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그런 약이라 하더라도 약의 복용량을 또 복용을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 혈압 약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이제 우선 일본 의약품이 아닌 약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약품들을 먼저 고려해서 바꿔주신다면 파급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약국에서는 일반 네. 의약품 처방 지원 없이 환자가 네.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약에 대해서는 약사분들께서 홍보를 네.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어찌 보면 뭐 유대근 교수님과 최영기 교수님 또 조진우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대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네.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대체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네. 지금 현재 제약사들은 매출액을 올려서 외형을 키우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그 의약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품목 같은 경우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수입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본 의약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을 많이 더 개발하고 또 R&D 분야도 더 많이 투자해서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쪽 분야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먹거리 산업이 되기 때문에 예. 정책적으로도 많이 이제 배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또 제약회사도 이제까지 했던 그런 관행보다는 훨씬 좀 그 방향을 바꾸어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셨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유대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직종의 중심이 아니라 구심점을 가지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면 더욱더 노력을 좀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약사회는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부당한 처사가 좀 이렇게 고쳐질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 한쪽에서는 또 그 사이버 독립군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SNS나 또 해외 그 주요 홈페이지에 실제적으로 그 부당한 것을 알리는 그런 문장들을 영어나 뭐 일본어 아니면 또 불란서 이렇게 여러 각국의 나라의 그 글로 만들어서 퍼다 나르는 그런 또 일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과 정신을 고치는데 필요한 것인데 어찌 보면 일본의 정부에 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약사회에서도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사이버 독립군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도 약사회 엄정신 정책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 보이콧 일본 전북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의 유대근 교수님,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최영기 교수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조진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마디 예. 금방 약사님 나와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는데 이 제약산업에도 보면은 이제 이른바 카피 약품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약사님도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지 않고 일본 거 라이센스라더니 또는
제품을 가지고 와갖고 포장 바꾸고 뭐 네임 바꾸고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고 우리가 결국 일본에다가 또 나중에 다 그 로얄티 라이센스 이런 거 다 지불하거든요. 예. 이 우리 약이 아니라고요. 명칭은 우리 명칭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약이 아닌 거.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이런 내용들을 좀 약사님들이 금방 같이 뭐 사이버 파스쿤과 같이 좀 알려를 주면은 이건 소비자들이 먼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대체품으로 대체 의약품 카피되는 것이 뭐냐? 대체 의약품들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좀 의사라더니 또는 약사님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그런다면 보이지 않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예. 이런 거 이게 알려를 줘야 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소비를 할 때 알려진 브랜드 광고 네. 효과를 통해서만 마치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좋은 그게 제품. 그거였어. 예. 그게 그 일본 거였어. 몰랐. 저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예. 자,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 보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울러서 지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보기도 가능한데요. 오늘 많은 의견들 올려주시고요. 청취자 끝번호가 0527번 쓰시는 분께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사과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지역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기업에 관련돼서 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수출을 주로 하는 한 200여 개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황들을 파악을 했고 두 번째는 그 HS 코드라고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HS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 HS 코드 분류에 따라서 도내 기업의 예상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는 없다. 다만 이 탄소 분야와 화학공업 분야에 있어서 장기화될 경우에 생산 차질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응답한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기업의 96.4%가 현재는 피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백색 국가 배제 이후에도 약 81.7%가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저희들이 그 AHS 코드 분류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건데 일본의 원소재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2차로 가공한 소재 그리고 3차 또 이렇게 그 완제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원소재가 1%만 영향을 줘도 이 2차, 3차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매우 심각하게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다시 그 전라북도 주력산업 1,400개를 대상으로 재설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일단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것,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품목 중에서는 화학공업 분야가 어쨌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탄소 분야도 여러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용기 제조용 탄소 섬유 원료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만 버텨내고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 전라북도가 이 탄소 섬유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본의 그 수출 규제와 상관없이 이 백색 국가 배제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우리 거를 수출할 때 일본 입장에서 수입할 때 그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타격을 입힌다고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품목들이 이제 우리 농산물, 파프리카 같은 농산물과 조미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남원 같은 경우 지금 파프리카의 수출 그 대상이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좀 많이들 가고 있는 곳이 지금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조진훈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이 단기적으로 봐서는 아직 큰 피해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이 예상이 이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전라북도가 일단 제조업 분야에 취약해요. 약해서. 약해가지고 예. 농가공식품이라더니 이런 쪽에 조금 강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일본에다가 예. 식품을 소비재로서 이렇게 수출하는 것이 조금 있고 예. 사실 기계산업이라더니 뭐 이런 데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 취약해가지고 좀 피해가 좀 덜 한 편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도나 또는 이 경전원 같은 데서 탄소 산업이라든지 그 화학공업 이쪽에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 부품 산업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서 좀 면밀하게 우리도 좀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영향이 오거든요. 예. 그런 몇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많지 않은 기업들에도 피해가 좀 덜 하게끔 좀 행정이나 이런 데서 신경을 그렇죠. 쓰고 우리 도민들 자체로는 잘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 내용이죠. 최인규 교수님, 관광 분야는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앞서 유 교수님이 제조업의 전북의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본 관광 산업 역시 우리 지역의 여행업체가 전체 우리 관광 사업의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모두 이제 그 소위 우리 도민들의 해외 여행의 업무들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여행객을 들어오시는 부분,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고 아웃바운드 쪽도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관광 사업체에 굉장히 뭐 타격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도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일본을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가 일본을 1년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근데 이게 아베 신조 총리는 2030년도에 6천만 명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역 창생,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산업이다라고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일본은 도쿄나 이런 오사카나 대도시보다는 이제 재방문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도시로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창생을 걸었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750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로 가지 않으면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얼마 동안 지속되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아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최소한 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 여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민들도 지금 아직 휴가를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우리 도의 좋은 관광지를 좀 이번 휴가 목적지로 좀 해서 좀 가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어쨌든 또 고민해봐야 될 것,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행정 차원에서 만약에 일본의 무역 수출 규제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확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뭐 긴급 경영 자금이라든지 나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으시죠? 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게 긴급 경영 자금, 뭐 단기적으로 그 수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처의 다변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도민들과 우리 전라북도의 각 기관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혼연일체가 돼서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을 명언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북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오히려 이거를 기회 삼아서 전북의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까지가 대도약의 기회를 맞는 이런 시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유대균 교수님, 우리 지역 안에서의 소비가 특히 이제 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나눌 때 지역 외로 많은 자본이 유출되는 부분 이런 얘기들을 좀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도 우리가 우리 소비자로서 좀 더 좀 알아야 될 부분들과 관련해서 좋은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일본 상품이 프로덕트 퀄리티 즉 상품의 품질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것보다 질적으로 우수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선택권을 이렇게 뭐 무조건 그건 안 된다.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제품을 만약에 꼭 피치 못하게 써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 일본 내가 피치 못하게 쓰지만은 그래도 일본 우리가 우리나라 상품이 어느 정도 품질이 개선이 되고 그런다면은 일본 상품은 쓰지 않겠다 이러는 어떤 그 역사 의식이라더니 일본 바로 알기 의식 같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일본 상품이 우리 곳곳에 이미 많이 침투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특히 이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그렇게 일본의 그 상품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개 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주로 일본의 그 라이센스를 통해 갖고 우리나라로 진출을 하거든요. 예. 아주 쉽게 대기업은 이 기회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지금 겨우 유통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뭐 매장이나 이런 그렇죠. 데서 일본 상품은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이 밑에 밑바닥에서는 지금 전부 일본 상품 노노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에서 지금 있는 거 차라리 일본하고 라이센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을 뭐 심지어 초밥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완전 일본 브랜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이런데 대기업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국민들 물론이지만. 최영규 교수님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시간이 없어서.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예. 사실은 한중일의 힘의 균형이 맞을 때 이 동북아에는 평화가 왔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번 기회로 해서 대한민국도 힘을 좀 기르고 그래서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뭔가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조지훈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어찌 보면 로컬 방송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총론부터 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의식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규 교수 그리고 조진우 원장, 유대근 교수 함께했고요.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 오후 5시 5분으로 옮겨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